네, 오늘 시그널 픽에서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코너에서도 가장 먼저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워낙 조간에 크게 나오기도 했고 파장이 계속 일 것 같아서 또 여쭤보면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과 안가에서 회의를 했고 여기서 이제 작전 지휘서를 전달을 했고 또 이 조청장이 이후에 국회에 진입을 할 때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런 보도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곳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뭐 이만큼 계엄이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뭐 상당한 기일을 가지고 준비한 정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파장일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있어 왔던 내란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구체적인 혐의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나오는 이상은 여러 가지 뭐 어떤 혐의점 그리고 뭐 중대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회의 현안 질의를 보셨죠? 네, 국무위원들 상대로 이제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계속 연일 또 화제입니다.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보고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뜨악하고 경악스러운 발언인데 경악스러우셨어요. 이 계엄이라는 것이 고도 통치 행위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혹은 넓게 봐서는 뭐 윤상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공당이 정치 행위로서 계엄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나. 지금 모두가 뜨악하고 사실 김민석 의원이 뭐 2, 3개월 전에 얘기했을 때 다들 코웃음 치고 비웃음의 대상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뭐랄까요.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인데 이걸 고도 통치행위다. 그건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님 스스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를 내뱉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상현이 이거에 앞서서 사실 또 발언을 논란이 있었잖아요. 1년만 지나면은 다 잊혀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왜 이렇게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발언들 연이은 그런 발언들이 제발 본인의 신념인지 신념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실언이라고 오늘이라도 뭐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소위 그리고 자칭하는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생각 그리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비상계엄 관련된 전국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이제 오늘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흑서 저자시기도 하고 오늘 조국 대표의 선고 기일이 있기 때문인데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이 부분도 사실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 그러니까 당이 어쨌든 조기 퇴진론을 던졌는데 이거 안 받고 나는 하해 말고 탄핵 쪽으로 기울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은데 대통령의 속내가 뭐냐. 아까 김근식 실장님께서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좀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게를 싣고 탄핵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근식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생각에 동의하고 다만 대통령께서 지난 7일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에 일임하겠다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그리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셔놓고서는 지금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 것은 조금 벌써 또 말씀을 뒤집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이제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스스로 하야하는 것보다는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이후에 있을 어떤 뭐 헌법재판소에서 쟁송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뭐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몇 명이 결혼된 상황에서 한 분만 이탈하면은 그 절차가 탄핵 절차가 이제 어그러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한 명만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6분이신데 이탈하면은 탄핵이라는 과정 전체가 뭐
리셋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공직선거법 재판이 네. 633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네. 이 대선이 한 7, 8월쯤에나 열릴 수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대표의 어떻게 사법 리스크를 좀 의식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 이 사건과 계엄 사태 그리고 일련의 이제 탄핵 정국과는 상관없이 633이라는 이제 규정을 뭐랄까요? 좀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웃기고 뭐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법조문을 봤더니 강행 규정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 저는 법 조문에 강행 규정 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많이 봤어도 강행 규정이라는 표현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니까 뭐 예. 좀 생소한 표현이었었는데 왜 그간 우리 사법부는 이와 같은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와 같은 이제 선거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633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 다음 대선이 치러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짧게 추가로도 질문을 드리자면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이 지금 2심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네.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상 재판을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절차대로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좀 이게 일각에서는 그래서 2심 재판을 좀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633 원칙을 좀 피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적으로 주진우 의원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계엄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아야 될 뭐 비난 정도가 아니겠죠. 주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으되 민주당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나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하는 모습도 뭐랄까요. 솔직히 그간 뭐 저 역시도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좀 꼴사납다. 네. 본인들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의무로서 법정에서 본인들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뭐 마치 정의의 사도인 마냥 나서서 지금 뭐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나서고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범죄 혐의자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연장된 선상에서 그런 부탁 본인들 제발 이재명 대표 2심에 조금은 지켜야 될 그러한 절차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 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에게. 네, 저희가 정치권 얘기 조금 더 짚어보면은 김건희 여사 어제 보도 중에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여사도 수사에 좀 대비를 하는 모양새 같은데 어떻게 예. 좀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실착 중에 하나가 지난 이 특검과 탄핵에 대한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이루어졌던 특검 투표 이것을 보고서 뭐랄까요? 조금 이게 좀 큰일이 나겠다. 국민들 분노에 지금 기름을 붓는 거다. 저는 적어도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탄핵 투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적인 대의 그리고 전국의 혼란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그런 대의가 있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 통과됐었어야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조차도 부결되는 것을 보고서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이제 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마찬가지로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절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의 가장 큰 원인은 김건희 여사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또 이렇게 뭐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고 또 심지어는 모 평론가를 통해서 모 변호사를 통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제 뭐 분노를 표출하고 계시던데 그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저는 김건희 여사는 저는 여러 가지 혐의들 뭐 인사 개입이라든가 국정 개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수사로부터는 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은 아직까지도 영부인 인상은 좀 품위를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정치권에서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가 있고 이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 또 한동훈 비대위에 계셨기 때문에 예. 여쭤보면은 이게 나중에 탄핵 찬성에 대한 책임론이 한동훈 대표 쪽으로 불 수 있다.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흔들리고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향후 정부. 저는 요즘 이제 예. 국민의힘 소위 뭐 좁혀서 말한다라면 친윤분들 행각을 보면은 예. 무슨 한동훈 퇴진 국민운동본부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보다 예. 한동훈 퇴진이 우선이고 어제 조은희 의원의 그 이제 뭡니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나왔지만 본인은 뭐 이게 앞으로 있을 며칠 후에 있을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예. 그 탄핵 관련 예. 투표 관련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걸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그렇게 해석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분들 대단들하다. 예. 이 와중에 어떤 본인들의 정치적 모토가 한동훈 퇴진인 것은 네. 도대체 어떤 사고 방식일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모습들 뭐 장동혁 최고위원의 행보라든가 예.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좀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사무총장과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을 겸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고 가장 막중한 권한이 있었던 분이신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계속 떨쳐버리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급기야 지금 이번 전국에서는 제일 먼저 뭐 나왔던 말이 특검이든 탄핵이든 통과되면 본인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 예. 좀 매몰찬 말씀일 수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 그만둔다는 게 국민들은 뭐로 다가올까요?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인지 아닌지 예. 알 수 있는 국민들은 전 별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최고위원을 그만둬? 이런 예. 생각일 텐데 내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한동훈 대표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협박을 한다는 게 전 그래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요즘 있는 게 예. 한동훈 대표 참 사람 못 본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최측근에 두고서 정치를 하고 하려고 했었던 건지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뭐 친윤 이런 분들의 행각을 뭐 한동훈 대표 퇴진 국민운동본부라고 했는데 예. 이 일선에 서신 분 아닙니까? 지금 장동혁 씨는. 네. 그래서 참 뭐랄까요?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지점을 비켜나서 한동훈 퇴진을 목표로 띄고 있는 이런 친윤분들의 행보 예. 정말 눈꼴 사납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탄핵안 이번에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입장을 또 내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래요. 일각에서 뭐 간동훈이다. 뭐 그리고 행보에 그리고 발언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밥을 먹을 때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밥을 먹더라도 아침이라고 하고 점심이라고 하고 저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서 야, 너는 왜 밥 먹으면서 아까는 아침이라고 했다가 지금 점심이라고 하냐. 네. 너 참 나쁜 놈이다. 맨날 말 바꾸는 놈이다. 이렇게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연장선상 하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나마 국민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발언을 할 수 있고 네. 길거리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행보라고 보거든요. 네. 그 몇 마디 물론 단어 워딩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자면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바뀌었던 원인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탄핵은 막아야 됩니다 하는 발언들은 저는 현실적으로 최초의 의원들 총회 그리고 이어지는 연이은 의원들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관된 행보 어떤 똘똘 뭉쳐서 탄핵을 막아야 된다. 그런 상황 하에서 대표가 뭐 무작위로 찍어 누를 수는 없는 상황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하튼 다만 뭐 제가 뭐 급작스러운 네. 폐쇄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는 이제 계속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요. 뭐 예. 말씀드리면 깜짝깜짝 놀랄 분들이 전화를 해서 야, 정말 한동훈 대표 너무 예. 힘들어 보인다. 지금은 좀 이와 같은 국민의힘 내부 뭐 구체적으로는 친윤들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예. 자진 사퇴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조언조차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예. 야 김경률 너라도 좀 얘기해라 한동훈 예. 대표에게 정말 너무 힘들어 보이게 뭐 짠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딜레마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친윤 일각의 공세 횡포는 계속될 것이다. 탄핵이 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울 거고 또 뭐 다른 식으로 가면은 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해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쌓인 상황이다. 네. 네.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요. 네. 말씀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너가 좀 전화해라, 뭐 문자 보내라 하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내용 전혀 뭐 보내지도 않았고 네. 뭐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예. 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전 잘 헤쳐나가리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에 뭐 찬성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또 이런 말씀하면은 넌 뭐 한동훈의 마음을 뭐 독심하냐 이런 식으로 욕하는 네. 분도 계시던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생각은 직무 정지. 그러니까 뭐 자꾸 탄핵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문제를 접혀 말하는데 예. 저는 직무 정지 한 수단으로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탄핵이 빠르냐 효과적이냐 내지는 다른 뭐 하야라는 방법이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걸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당장 제 생각은 탄핵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 역시도 비슷한 답변을 네. 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조국 대표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국혁신당 대표 오늘 대법원 상고심 예.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앞서서 이제 조국 대표는 좀 선고를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긴 예.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답은 없는 상태고 선고 기일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앞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아래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는데 다른 앵커분이 이제 이런 말씀 김진 앵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예. 2019년에 조국 사태가 지금 이렇게 네. 뭐랄까요? 눈덩이처럼 쌓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졌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 우리 2018년 시점에 2019년 초반 시점에 우리나라의 정치가 5년 후에 지금 오늘 이 순간처럼 될 거라고 예측하면 누구도 믿지 않았을 테죠. 그만큼 저는 조국 전 장관은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역시도 저는 뭐 본인이 이와 같은 탄핵 정국에서 계엄 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선고를 미뤄달라 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답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의 좌영길 기자님이 잘 분석한 이제 SNS 기사를 뭐 글을 보고 왔는데 네. 제 생각은 뭐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지 않나. 그리고 제가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3심 대법원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법리 사실관계, 다툼. 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제 법리 다툼을 하는 곳인데 그와 관련되어져서 법리와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어떤 반박하는 논리들이 없었던 이상은 네. 저는 무난하게 1심, 2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에요. 기일이 연기가 될지 말지. 왜냐하면 이제 조국 대표이기도 하지만 이번 이 계엄 정국이 일종의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 마냐도 이번에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올지도 관심인데 기일은 그대로 가실 걸로 봅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오늘이고 하는데 예. 저는 이거 가지고 기일을 연기한다 하면은 예. 또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때에도 좀 망신 그거 저 판결문을 어느 정도 읽어봤지만 그 사법부의 망신이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만약에 기일을 연기한다라면 네. 이건 대법원 스스로 좀 뭐랄까요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딱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은 당시 조국 일가의 수사를 맡았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예.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피의자가 되어서 경이 그야말로 이제 또 겨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이 상황 좀 얄궂은 악연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로부터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참 우리 시대가 네. 뭐 감히 말씀드리자라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그리고 조국 대표로 좀 마감이 됐었으면 이러한 혼돈과 뭐랄까 착종의 시대가 조금 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